2026년 3월,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중동의 좁은 바닷길로 쏠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이 좁은 숨통에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을 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과거의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며칠 안에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될 것이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끔찍한 비극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는 평온하게 숫자를 유지했고, 아시아로 향하는 거대한 유조선들은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을 통과한 것처럼 끊임없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아시아의 금융시장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가 찻잔 속의 태풍처럼 너무나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왜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을까요? 뉴스에 등장하는 이른바 전문가들은 그저 정치적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다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평온함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눈에 보이는 좁은 바닷길에만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거대한 지하 프로젝트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결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상구가 마침내 활짝 열렸고, 그 차가운 강철 통로들이 전 세계 경제를 붕괴의 늪에서 완벽하게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라는 지옥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이미 준비해둔 완벽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체스판을 설계하여 세계 경제를 구원함과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막대한 부를 긁어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혈관이 대륙과 대륙을 잇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대동맥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단 한 척의 거대한 화물선이 길을 잘못 들어 좌초되거나 궤도를 이탈한 미사일 단 한 발만 떨어져도 이 대동맥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아주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고작 39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 이 좁은 해협을 통해 매일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에 달하는 2천만 배럴의 원유가 반드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이 해협의 숨통이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진 에버기브노 좌초 사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유리장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상선 한 척이 모래톱에 박혀 길을 막았을 뿐인데,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었고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나 운항 실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지정학적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 나라들이 가진 공통점은 땅속에서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이면에는 끔찍한 악몽이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에서 석유를 많이 캐내어 창고에 쌓아둔다고 한들 그것을 외국에 팔아 돈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팔 수 없는 석유는 그저 냄새나고 끈적이는 검은 액체에 불과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걸어 잠근다면 이 거대한 산유국들의 화려한 경제와 권력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타인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생명줄이 언제 남의 손에 의해 끊어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중동의 두 에너지 거인은 결단코 자신들의 운명을 변덕스러운 바다와 주변 적대국들의 위협에 얌전히 내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외교를 논했지만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사막의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바다를 향해 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옥을 탈출하기 위한 거대한 비상구를 땅속 깊은 곳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라는 치명적인 약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양면이 뚫린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뒷문은 바로 불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1200km 길이의 거대한 강철 괴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펼쳐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동쪽은 페르시아만과 맞닿아 있고 서쪽은 홍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쪽 바다로 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동쪽에서 생산된 막대한 석유를 서쪽 바다까지 육로로 끌고 가서 배에 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 처리 시설이 있는 동부의 아부카이크에서 시작해 서부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 얀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동서 송유관, 일명 페트로라인을 건설했습니다. 1200km라는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3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강철 혈관은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하고 잔혹한 아라비아 반도의 심장부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한여름 사막의 온도는 섭씨 50도를 훌쩍 넘깁니다.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은 열기 속에서 낮에는 팽창하고 밤에는 수축하는 강철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엔지니어들은 기적에 가까운 정밀한 기술력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길조차 존재하지 않는 모래 언덕을 파헤치며 수만 톤에 달하는 무거운 철관을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 완성한 이 건축물은 그 자체로 불을 지키려는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는 확장과 보수 공사를 거친 이 송유관은 현재 하루에 무려 700만 배럴이라는 압도적인 양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괴물로 성장했습니다. 70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겁니다. 유럽 최대의 산유국인 노르웨이와 남미의 자원 강국 브라질. 이 두 거대한 국가가 하루 동안 생산해내는 모든 석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매일 이 파이프 하나를 통해 모래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이 거대한 강철 뒷문을 통해 안전하게 홍해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홍해로 빠져나온 유조선들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거나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석유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셈입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향한 완벽한 탈출구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의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야심을 품은 자는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국가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활하고 영리한 또 다른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사막을 건너는 대신 아예 험준한 산맥의 심장부를 뚫고 지나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파격적인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조국이 페르시아만이라는 거대한 덫 안에 완전히 갇혀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랍에미리트의 대답은 무척이나 맹렬하고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산맥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척박한 모래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을 선택했다면 아랍에미리트는 험준한 바위산을 뚫어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탈출구의 이름은 하브렘 푸자이라, 송유관, 이른바 아드콥입니다. 길이는 약 400km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강철 통로가 지닌 지정학적 파괴력은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지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척박한 모래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을 선택했다면 아랍에미리트는 험준한 바위산을 뚫어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탈출구의 이름은 하브렘 푸자이라, 송유관, 이른바 아드콥입니다. 길이는 약 400km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강철 통로가 지닌 지정학적 파괴력은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영토 대부분은 페르시아만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넓은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늘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도를 조금만 돌려 푸자이라라는 항구 도시를 찾아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푸자이라는 아랍에미리트 영토 중에서 유일하게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즉 오만만과 인도양을 향해 탁 트인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내륙의 유전과 그 항구 사이에는 험준한 하자르 산맥이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깊은 내륙에 하브렘 유전에서 뽑아낸 막대한 원유를 산맥 아래로 통과시켜 푸자이라까지 직행하는 거대한 터널을 파냈습니다. 지옥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넓은 바다로 나가는 완벽하게 독립된 석유 실크로드를 개척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푸자이라는 단순히 석유를 배에 싣는 평범한 항구가 아닙니다. 그곳은 수천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웅장한 탱크들이 끝없이 펼쳐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상 주유소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이곳에 막대한 기름을 보관하고 대양을 건너는 거대한 유조선들이 이곳에 들러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히 석유를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해상 물류의 길목에 자신들만의 대체 불가능한 거대한 에너지 요새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의 강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그 어떤 거친 풍랑과 정치적 위협도 피해서 땅속을 조용히 그리고 거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지하 요새 덕분에 아랍에미리트는 영원한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아찔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절대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탄하며 지켜본 이 위대한 강철 송유관들 역시 그 거대한 덩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하루하루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파이프 안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1200km 혹은 400km에 달하는 길고 긴 쇠관 속을 끝없이 흐르는 끈적한 원유는 자연적인 흐름만으로는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척박한 길목마다 거대한 심장처럼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대는 엄청난 규모의 가압장들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그 막대한 압력을 이용해 기름을 앞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프 내부를 청소하고
부식이나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의 키만한 칠흑 같은 파이프 속으로 최첨단 로봇 장비들이 쉼없이 기어다니며 목숨을 건 정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거대한 괴물의 숨통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이 매일같이 사막의 모래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지비라는 경제적 출혈은 다가올 진짜 위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조선을 호위하는 일도 몹시 까다롭지만 끝없이 펼쳐진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된 이 거대한 강철뱀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악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정예 보안군, 정찰용 무인 드론, 그리고 우주공간의 최첨단 인공위성까지 총동원되어 밤낮으로 파이프라인을 감시하고 있지만 테러와 사보타주의 그림자는 언제나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인 페트로라인의 핵심 펌프장들이 정체불명의 무장 드론들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음이 사막의 고요를 깨뜨렸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지옥인 호르무즈를 피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땅 위로 도망쳤지만 이제는 오히려 적들의 미사일과 드론이 가장 탐내는 육지 위에 고정된 표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와 삼엄한 경비로 이 사막의 생명줄을 결사적으로 보호한다 한들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아침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폭발하여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다면 과연 이 두 개의 강철 비상구만으로 전 세계가 목말라 하는 그 막대한 에너지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순간 그동안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세계는 이 거대한 두 개의 송유관이 모든 위기를 해결해줄 만능 열쇠라고 굳게 믿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인이 하루에 뿜어낼 수 있는 최대치는 700만 배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드콥 송유관이 최대로 가동될 경우 약 150만에서 180만 배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강철 심장을 터질 듯이 100% 최대로 가동한다고 해도 하루에 운송할 수 있는 원유의 총량은 850만에서 9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시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무려 2천만 배럴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혹합니다.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두 송유관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기름을 뿜어내도 호르무즈 해협이 담당하던 물량의 고작 40에서 45%만을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절반조차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즉, 이 강철 통로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대체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몰하는 거대한 여객선에서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을 태울 수 있는 좁고 잔인한 구명보트였던 것입니다. 이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자들의 운명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이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처럼 바깥 바다로 통하는 뒷문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의 수출 물량은 거의 100%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경제는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그 즉시 질식해버립니다. 이라크 역시 튀르키예로 향하는 낡은 파이프라인이 일부 존재하지만 수출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페르시아만의 유조선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문이 닫히는 순간
이들의 천문학적인 부는 화약고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대로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물량의 45%. 이 숫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통제할 절대적인 권력을 만들어내기에는 차고 넘치는 숫자입니다. 모든 바닷길이 막히고 전 세계가 석유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해 피를 흘리며 굶주릴 때 오직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으로 기름을 팔 수 있는 자가 곧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그들은 누구의 숨통을 틔워주고 누구를 말라 죽일지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이 거대한 권력을 쥔 사막의 제왕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석유를 공급해주는 최우선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좁은 바닷길을 지키겠다며 중동으로 거대한 함대를 급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동방의 한 초강대국은 아주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이 사막의 뒷문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행권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 바로 중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중국은 매일 평균 170만에서 200만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풀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원유 전체 물량의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두 국가의 끈끈한 관계는 단순히 돈을 주고 기름을 사오는 평범한 무역 거래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의 기나긴 해안선을 따라 거대하게 솟아오른 수많은 정유 공장들과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거대한 산업의 심장들은 애초에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정한 질감의 원유를 처리하도록 아주 정밀하게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중국의 거대 기업들은 그저 기름이 도착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거대한 정유 프로젝트와 가스전 개발에 직접적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공동 투자자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국가 경제를 굴러가게 할 에너지의 심장 박동이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도록 공급망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파고들어 자신들의 핏줄을 단단히 연결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패닉에 빠져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구하기 위해 피 튀기는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로 뚫어놓은 그 거대한 강철 뒷문, 즉 페트로라인을 통해 사막을 건너온 가장 귀중한 원유의 첫 번째 몫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그들의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돈줄인 중국의 유조선들을 향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 은밀하고도 끈끈한 에너지 동맹은 사막 한가운데 묻힌 차가운 강철 파이프들을 거대한 중국 경제를 살려낼 최후의 생명선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운명의 시간이 마침내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계의 지정학적 권력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프라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그저 거대한 경제적 자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재난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그 무생물의 구조물들은 가장 치명적이고 막강한 전략적 무기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2026년의 잔혹한 봄날, 그 거대한 강철 무기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너지의 세계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권력을 의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모두가 단 한 방울의 기름을 얻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아우성을 치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오직 자신들만이 가진 거대한 쇠파이프를 통해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위기가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가격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엄청난 부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무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주변 경쟁국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중동 패권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 등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주변의 거대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배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척의 유조선도 바다로 내보내지 못한 채 숨이 막혀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오직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게 매달리며 굴욕적인 조건의 외교적 양보를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국가는 단지 사막에 파이프를 묶고 산을 뚫었을 뿐인데 이제는 전 세계의 생명줄을 틀어쥐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신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끔찍한 위기를 내다보고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피를 흘려가며 황량한 모래사막 밑에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권력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낭비벽심한 자본주의의 노예로 비웃을 때 그들은 아주 치밀하고 냉혹하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위해 가장 완벽한 보험을 들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심어둔 강철 씨앗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지정학적 배당금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준비하지 못한 자들만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렸고 새로운 왕들을 위해 화려한 붉은 양탄자를 깔아주었을 뿐입니다. 2016년 3월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혼란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짙은 공포에 휩싸여 배 한 척 띄울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에너지 고갈과 살인적인 물가 폭등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었으며 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절망의 풍경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이 세 곳의 거대한 심장은 호르무즈의 비극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고 산맥을 뚫어낸 그들의 강철 파이프들은 쉬지 않고 검은 황금을 토해냈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금화와 권력이 그들의 금고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출구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상구를 갖지 못한 이웃의 거대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묻힌 막대한 자원이 한낱 냄새나는 액체로 전락하는 것을 핏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치솟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세계 권력의 무게중심은 사막의 쇠기둥과 동방의 거대 수입국 사이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사막의 제왕들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규칙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그 신성함과 끔찍한 협박의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한때 세계의 명줄이었던 바다는 그저 평범하고 위험한 웅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지정학적 지도는 총알 한 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강철과 콘크리트에 의해 완벽하게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몰락과
사막의 새로운 제왕들의 탄생.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거대한 체스판의 결과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묻힌 강철 송유관들이 우리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차가운 파이프들은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이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기름값을 아주 정확하게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매일 막대한 양의 원유를 중동에 의존하며 그중 절대 다수가 바로 그 지옥의 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과거의 끔찍한 공식대로라면 호르무즈 해협의 전운이 감도는 순간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려야만 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공장은 멈추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최악의 파국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고 산맥을 뚫어낸 그 맹렬한 강철 파이프들이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완전한 붕괴를 막아내는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체 물량의 45%에 불과한 불완전한 구명보트였지만 그것은 전 세계 석유 시장이 극단적인 패닉에 빠져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나비 효과는 돌고 돌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경제를 조용히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서사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너무나도 섬뜩하고 명확합니다. 진정한 권력과 생존은 눈에 보이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땅을 파고 길을 내는 끈질긴 집념과 막대한 자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바다의 위협에 떨고 있을 때 승자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사막의 모래 밑에 자신들만의 은밀한 생명줄을 심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다의 협박이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력의 중심과 전쟁의 무대가 좁은 바다에서 드넓은 육지로 이동했을 뿐 탐욕과 갈등의 끔찍한 불씨는 여전히 사막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 통로들이 세계 경제를 구원한 무적의 방패가 된 바로 지금. 역설적으로 그 파이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고 치명적인 테러와 전쟁의 타격 목표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2026년 호르무즈의 오랜 저주는 그렇게 사막의 모래 속으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 저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거대한 강철 혈관들마저 무참히 찢어버릴 더욱 끔찍한 전쟁의 불길이 솟구쳐 오른다면 그날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할까요?